안녕하세요. 오늘도 카카오와 한국은행 CBDC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일 날 이제 CBDC 입찰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SK, CNC가 지원을 했습니다. 각각은 이제 팀을 이뤄서 7월 말에 있을 사업자 선정에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LG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팀을 이뤘는지는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입찰이 마감되기 전까지도 저는 삼성 SDS나 카카오가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저번에 그 사업자 영역에서 컨설팅을 담당을 했던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EY 한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 사업에 여러 가지를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 SDS가 들어가면 카카오랑 좀 경쟁이 치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과 LG는 각각의 주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팀원으로서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래도 저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LG CNS는 카카오와 블록체인 사업을 2019년부터 이미 협업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팀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EY 한영은 언스영이라고 하는 세계 4대 회계 감사 기업인데요. 지난번에는 삼성 SDS와 같이 팀을 이뤄서 한국은행 CBDC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삼성과 EY 한영의 관계는 2018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SDS와 EY 한영은 이때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2018년대에는 EY 한영이 컨설팅 업체로서 삼성 SDS의 제조업, 물류, 금융 분야 쪽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넣어서 산업을 혁신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021년 들어서는 한국 CBDC 개발을 위해서 이제 삼성과 EY 한영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들어간 걸로 합니다. 이런 EY 한영이 카카오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 찾기는 어렵지만 연결고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EY 한영은 컨센시스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구성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저번에 카카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의 CBDC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런 컨센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컨센시스는 이미 다른 나라의 CBD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국이나 홍콩, 남아프리카, 그리고 호주까지 컨센시스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함께 손을 잡고 CBDC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위에서 탄생하는 CBDC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많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 맡겨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력자인 컨센시스를 통해서 노하우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컨센시스가 선택을 한 게 바로 한국의 카카오였고 저는 그래서 카카오의 가능성을 좀 보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EY와 컨센시스는 서로 베이스라인을 이제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베이스라인이 뭔지 잠시 이제 살펴보면, 베이스라인은 영지식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서 기존 기록 시스템에서 회사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기업 간의 복잡하고 기밀인 워크플로우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시 봤던 거는 영지식 암호화. 영지식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도 카카오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컨센시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영지식 암호화는 JKP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중앙은행 같이 개인의 어떤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앙기관은 이러한 암호화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베이스라인을 이미 EY와 컨센시스는 같이 힘을 합해서 구축했으니까 한국은행의 프라이버시 보호 니즈에 좀 맞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CBDC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간의 연관성을 좀 제가 추측해봤어요. 그래서 7월 말에 있는 사업체 선정에서 누가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는 그 한국은행 CBDC 테스트 과정과 카카오의 연관성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7월 말에 선정이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1단계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6월까지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총 10개월간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는 전자지갑 관리, 그리고 2단계는 디지털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과 같은 확장성을 넓히는 방법과 그리고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신기술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전자지갑과의 연동을 보면 카카오는 이미 전자지갑을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의 클립에는 카드, 신분증, 전자출입 명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서 기능하게 될 인증 서비스는 작년 12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민간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도입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는 카카오, 네이버, 패스, 이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패스, 그리고 페이코 이렇게 있습니다. 지갑과 인증 서비스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둘 다 지원하지만 저는 접근성이 좀 더 높은 카카오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자지갑이나 디지털 신분증을 메시지 보내듯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딘가를 들어갈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자명부 QR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QR을 찍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화폐의 확장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화폐에서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의 개발 방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미술, 음악 저작권 등의 NFT를 CBDC와 교환하는 방법과 빠른 교환을 위한 사이드체인 구현,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의 교환을 위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들을 말해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위치나 구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교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걸 대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돈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사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 정품이라고 불리는 NFT를 어떻게 디지털 화폐인 CBDC와 교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과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방향성은 카카오와 컨센시스 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데요. 2021년 4월에 협력을 맺은 카카오와 컨센시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호환성과 빠른 교환을 위한 사이드체인 사용,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아직은 본체인 레이어 1이 느리기 때문에 보조 바퀴인 레이어 2를 추가로 달아서 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어 2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JKP라고 하는 영지식 증명은 사이드체인이면서 프라이버시에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인 클레이튼 네트워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개방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센시스와 협업을 통해서 레이어 2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한 버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컨센시스는 스타크웨어라는 스타트 기업에 1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스타크웨어는 JKP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JKP는 여기 보시면 제로, 날리지, 프루프 시스템의 약자로서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은 질문에 참, 거짓 외에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고도 참을 증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타크웨어는 이런 코인베이스 벤처나 멀티코인 캐피탈, 파라다임, 세콰이어와 같은 저명한 그 VC 벤처 캐피탈들과 함께 스타크웨어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EY와 컨센시스가 베이스라인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베이스라인 프로토콜 또한 영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만큼 컨센시스는 영지식 증명, 즉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카카오가 CBDC 사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삼성 SDS와 LG CNS가 카카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중간고리인 컨센시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테스트 과정이 카카오의 사업 방향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사업자 선정 발표가 7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